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삼성도 지금 상반기 공채가 떴어요. 사실은 그저께 떴는데 이 영상 촬영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하다가 이제 좀 찍게 됐습니다. 좀 빨리 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일단 상반기 채용을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고 어떻게 준비할지 얘기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아요. 뭐 저는 이제 뭐 지사트는 하도 많이 봤더니 이제는 그냥 뭐 대부분 다 쉬워하시는 건지 저만 쉬워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 너무 간단한 게 아니냐. 되려 스펙을 쌓는 게 좀 난해한 회사지 스펙만 쌓으면 그 다음에 이런 채용 절차에서는 사실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채용은요, 그냥 정말로 네이버 창에다가 삼성 채용이라고 검색하시면 아예 메인 뜨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채용 공고 들어가시면 있고요. 계열사별로 다 떴습니다. 제1재단까지 지금 다 떠 있는 상태고요.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3월 11일 월요일 이때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그저께인 건데 그저께 시작이 돼가지고 서류 마감은 3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차주 월요일까지 이제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기간을 처음에 대략적으로 알려주기는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최근 몇 년 동안의 기준으로 보고선 해야 돼요. 이게 대기업과 공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대기업은 어쨌든 간에 서류 최대한 면밀히 봐서 좋은 인재를 좀 걸러내고 싶은 거라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되게 나를 섬세하게 최대한 좀 봐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대략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을 보면은 3주 전후에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상하기로 4월 1주차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1주차. 이게 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거 나뉘지 않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냥 4월 1주차인데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 뭐 이제 다른 뭐 교육 매체도 그렇고요.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저는 지금 4월 1주차 금요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 발표하지 않겠는가. 보통 주말 전에 평일 중에 최대한 쭉쭉쭉 해놓고선 이제 가장 마지막 날짜에 발표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적합성 평가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또 직무적성 검사, 지사트라고 하죠. 지사트 볼 때까지 최근을 보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하고 나면은 거의 바로 지사트는 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이죠. 한 달 반 정도라고 보긴 그렇고요. 한 5주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보통 지사트를 봐왔으니까 지금 이제 요번에도 그렇게 4월 3주차쯤에 보지 않겠는가. 지사트는 주말에 볼 거기 때문에 뭐 주말에 있는 뭐 토요일, 일요일 양일에 걸쳐서 이제 각자 계열사별로 볼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날짜는 뭐 당연히 토요일 날에 하게 되겠죠. 시작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사트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게 되냐면요. 그냥 OMR 뭐 어차피 온라인으로 보는 거니까 바로 하면은 그때 바로 뜰 텐데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보게 되니까 감독관들이 한 사람당 9명씩 이 칸을 9칸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니터로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합격자가 혹시 불미스러운 여지를 남긴 행동을 했다면 걸러내야 돼요. 그거를 일일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나머지 준비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3주 전후의 시간이 이제 면접까지의 소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을 쓰고 나면 이 시간을 쓰고 나면은 이제 뭐 합격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합격까지 다시 또 한 달 정도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면접 점수는 이렇게 받았고 지사트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회사한테 좀 적절한 자원인가 이걸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그 소요 기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필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필기 결과 나오는 거나 뭐 나머지 이런 결과들에 대한 그 소요 시간이 되게 긴 걸로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뽑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진짜로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의지도 있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사실 인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속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써야 되나? 이 사람을 써야 되나? 둘 다 아쉬운데? 라는 상황, 그런 딜레마에도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왜 공채가 이런 상황에 빠지는지를 살짝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아예 부문별로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은 A, B, C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A, B, C 분야에 다 적합한 사람들이 하나 할 때마다 다 같이 들어가는데 A, B, C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계열사가
공채 삼성처럼 진행을 해버리면 A는 A한테만 가고 B는 B한테만 가고 C는 C한테만 간단 말이죠. 사실 사람들이 진짜 완벽히 A만 전문이고 B는 전문이 아닌 사람보다 A, B 두 개 전문인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지금 인재가 분산되고 있고 그래서 인재를 뽑는데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간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정이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필기 준비가 어떻게 되느냐일 겁니다. 필기가 허들인데요. 필기 수리가 총 20문항이 나오는데 20문항 30분 동안 진행이 되죠. 응용 수리가 정확히 2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 유형 1문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열 문제 1문제 나오고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린 응용 수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형식으로만 봐서는 응용 수리가 2개. 하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응용 수리가 총 4개가 될 거고요. 여기에 그래프로 변환하는 문제 정확히 한 문제가 뒤에 16번부터 18번 사이에 한 문제가 붙죠. 그리고 매칭형 문제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세트형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세트형 8문항이라고 했는데 한 개의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개의 문제를 가지고 자료가 2개로 나올 때에는 두 번째 문제가 연산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산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양식이죠. 이 시험이. 여기 8문항 4세트 중에서 두 번째 문제들이 연산형이라고 본다면 연산 여기 4문제, 그 다음에 여기 연산 4문제, 기본적으로 이 연산만 해도 8문제입니다. 근데 원래 자료 해석은 연산을 많이 끼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에서도 연산이 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연산이 절반 이상. 그래서 수리 능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연산이요. 연산력이 약하신 분들은 지사트 붙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연산력을 좀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고 40 며칠 동안 최대한 좀 어떤 암기 능력이나 뭐 비율 계산이나 비중 계산들 그런 거 있죠. 증가율, 증감량 이런 것들이요. 하는 것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기본적인 연립방정식 풀어내는 것들도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응용수리는 2문항 중에 1문항이 경우의 수나 확률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와 확률 공부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보게 되는 확률과 통계라는 책에 있는 기본 유형 정도를 수능 특강이나 이런 짧은 것보다는 왜 센 수학 같은 거 있죠. 유형 좀 많이 있는 거. 그런 걸로 대표 유형만 좀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이 필기에서 두 번째가 이제 추리가 되는데 추리가 더 난해해요. 추리는 30문항이지만 30분입니다. 한 문제당 1분도 못 쓰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OMR도 마킹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면 넘어가는 딜레이도 있잖아요. 뭐 엄청 많진 않지만 일단 추리 문제가 대충 몇 문제 나온지를 대략적으로 좀 갈라보면 여기서 한두 문제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기준으로는 명제 3문항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추리 11문항, 그리고 도형 추리 3문항, 그리고 도식 추리 3문항, 그리고 어휘 추리 2문항, 나머지가 독해입니다. 독해 추론 7문항. 보통 요런 정도의 비율로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될 텐데 도형 추리랑 도식 추리가 3문항이라고 좀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 도식 추리 왜 3문항이에요? 4문항입니다. 수정할게요. 도식 추리 4문항 해서 얘네들은 룰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모의고사든 뭐 한 2년 전 모의고사든 거의 룰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형 추리, 도식 추리는 무조건 시간 내에 좀 풀 수 있는 문제로 좀 짚어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고민을 하게 되는 편차가 생기게 되는 거는 요 조건 추리 부분일 것 같아요. 어휘 추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지식으로 가는 거라 애초에 문제 보는 순간 알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독해 추론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하시는 영역이죠. 그냥 뭐 장문 독해든 단문 독해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온라인 지사트입니다. 온라인 지사트는 단문 독해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장문 독해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좀 보실 필요 있고요. 필기 난이도는 중이나 중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컷은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75에서 80%를 기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75에서 80%라고 삼성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는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강생들이죠. 수강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몇 문제 푼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문제 푼 것 같은 것 중에서 이제 맞춤 문제 같은 게 몇 문제일 것 같아요? 해가지고 사실은 푼 사람들의 어떤 수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컷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보통 더 많이 점수가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 75에서 80은 대단히 높게 잡은 기준이고 보통 70%대를
기대할 만큼의 시험을 보셨다면 한번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고 기다리시는 정도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봉투 모의고사를 보는데 60%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시라고요. 취업은 현실이니까 일단 점수대가 70% 중반을 넘어간다면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고 70%대 정도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운까지 받쳐주면은 합격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거랑 좀 배분해서 다른 공부도 같이 하실지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점수에 따라서 컷은 대략 이 정도가 나오고요. 필기 준비 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 합격자 평균 수강생 기준으로 했고요. 재수업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그 4개월 정도 하신 분들이 제일 많긴 한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럼 지금 나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기본적으로 삼성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펙을 이만큼 쌓아놓으신 분들 아마 대학교도 대단히 좀 수준이 높은 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대학교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마지막 후반부에 준비를 많이 해서 뭔가 직무 적합도나 이런 거 많이 올려놓으신 분들일 거예요. 대단히 좀 엘리트에 가까운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4개월이 평균이기는 한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못할 건 아니다. 지금 시간 동안에 만약에 4개월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4개월이었다면 기본서도 하셨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기본서도 하셨겠지만 이제 기본서는 맞지 않습니다. 4개월의 기간 동안은요. 그러니까 4개월이 아닌 지금 시점은요. 지금은 복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복무하시는 게 맞겠는데 근데 이럴 순 있죠. 저는 실력이 너무 딸려요. 저는 뭐 복무만 하기에는 사실은 기초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기본서보다는 유형서를 가져가세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을 준비할 때 유형서를 가져가시라고 좀 강조를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면 사실은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2번은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럼 2번이 경험이 된다라는 거는 다른 회사도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호환성이 높은 교재는 유형서입니다. 기본서가 훨씬 좋지 않나요? 라고 할 텐데 사실 만들어주는 그 포맷을 보시면 출판사들이 기본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유형서에서 그 회사에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걸 따서 가져갈 뿐이에요. 근데 이 유형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수리 파트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언어 파트는 유형이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사실 수리는 거의 계산이죠. 어차피 응용 수리 아니면 자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보다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유형서에서 대표적인 유형들만 먼저 좀 뽑아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기에 봉투 모의고사를 끼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루에 한 회분씩 모의고사를 풀어보기만 해도 대단히 많이 풀어보시게 될 겁니다. 당연히 하루에 한 개씩 풀기는 좀 난해할 것 같고요. 하루에 이틀에 한 개 정도를 풀고 그거를 계속 이틀 동안에 계속 좀 돌려서 모의고사를 돌려서 한 40 며칠 동안 뭐 한 20회분 정도 모의고사를 푸신다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형서 뭐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준비 기간이 1, 2개월 전후라면은 복무 반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기본서 지금은 맞지 않다 하시겠죠? 현 시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랑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추천을 하기로 대부분들 합격하신 분들도 후기에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유튜브랑 인강 많이 봤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로 가서 첨삭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요. 지금은 진짜 정말 돈만 쓰다가 그러니까 바꿔요 하지만 그 바꾸는 거를 바로 수렴할 수 있는 시점도 안 되고 오며 가면 쓸 시간만큼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현장 강의보다는 인강이나 유튜브 정도로 대체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자소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첨삭을 같이 받아서 가야 되고 자소서랑 면접은 결국 연결될 거기 때문에 아직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상태에서 좀 첨삭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강좌 정도를 참고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마다 틀립니다. 강의하시는 분들마다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모두가 똑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달라요. 그래서 그냥 딱 정하세요. 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향으로만 할 거야. 본인이 신뢰하는 유튜버든 강사분이든
정하시고 그쪽 하나의 방향에 맞춰서 자소서 면접 준비하세요. 여러 방향 보시면 이도 저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좀 유동성이 있는 곳이라 그냥 단순히 이게 끝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의 경험이라고 보시고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마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회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모두 준비 많이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회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